IT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쉽게 전달해드리는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답니다. 안녕하세요. IT 트렌드를 읽다. 일상 속 IT 이야기 드리는 시간 출근길 방송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애플 이벤트를 정리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주부터 오늘을 좀 기다리고 왔었어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새벽 2시에, 그리고 미국 시간으로는 9월 14일 아침에 진행이 됐죠. 제발 좀 우리나라 시간으로도 한 11시 정도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벤트에 관련된 것들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저희들이 원하는 것들은 역시 제품이다 보니까 뭐 애플이 실적 자랑하는 거라든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한다라든지 이것도 중요하긴 합니다. 우리는 바로 제품을 봐야겠죠? 빠르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드디어 아이폰 13 프로 맥스가 공개됐습니다. 사전 주문이 나왔어요. 이 사전 주문 날짜가 10월 1일입니다. 우리나라를 1티어 국가로 상승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시 날짜도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추석이 있죠. 배송이 좀 밀리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때로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통신사들은 사전 예약 판매에 들어갔고 10월 1일부터이고 출시는 8일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쿠팡부터 시작해서 다른 곳들에서도 사전 판매를 받지 않을까 싶네요. 프로 맥스는 6.7인치, 프로는 6.1인치고 크기는 기존에 비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모양도 변화가 사실은 없습니다. 뒷면에 있는 카투티도 보세요. 튀어나온 거 거의 그대로입니다. 색은 4종류로 시에라 블루, 실버, 골드, 그래파이트이고 이게 예쁘네요. 시에라 블루가 예쁘기 때문에 이거를 이번엔 시그니처 컬러로 미는 게 아닌가 그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바깥의 모양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접이식 폴더블 이런 거 반짝 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격부터 보죠. 13 프로는 135만원부터 프로 맥스는 149만원부터입니다. 용량은 128기가, 256기가, 512기가, 1TB로 나눠집니다. 드디어 1TB가 여기도 들어오네요. 예전에도 1TB 줬던 것 같은데. 하여튼 128기가 135만원부터이다 보니까 제일 저렴하게 쓰실 분들은 이걸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 용량에 만족 못한다, 난 크게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256기가로 무조건 가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121기가로다 여러가지 영상을 찍어본 결과 편집만 빠르게 하시고 용량 확보가 가능하다라면은 135만원짜리 사셔도 괜찮습니다. 카메라 성능이 역대급으로 좋아졌습니다. 이게 제가 정말 기다렸던 기능들이 몇 가지가 들어갔는데, 첫 번째는 2cm 초접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애벌레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냥 근처 가다가 여러분들이 꽃사진 찍으실 때 쫙 가가지고 앞에서 바로 찍어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또 뭐가 좋냐? 제품 리뷰하시는 분들한테 좋아요. 동영상까지 접사로 가능하다고 하니까 유튜브 찍을 때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아이폰 11, 10일부터 야간 모드 촬영이 좋아졌었는데 이번엔 저조도 촬영이 더 좋아졌고요. 망원 카메라 쫙 당겨서 찍는 야간 모드도 지원을 합니다. 이거 말고 제가 기다렸던 기능이 뭐였었냐면요. 제가 이제 아이폰 11을 지금 11 프로로 쓰고 있고 12로 넘어가지 않았고 13으로 넘어가려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 시네마틱 모드가 들어갔습니다. 이름이 시네마틱 모드까지 들어갈 줄은 몰랐는데 여튼 이게 뭐냐면 영화 같은 거잖아요. 인물에 초점을 맞추고 뒷 배경을 날릴 수 있어요. 제가 제일 기다렸던 기능이 그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비싼 카메라 쓰신 경우에 일반 카메라를 딱 썼을 때 그 뒤에하고 공간감을 줄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담아주고서 뒤에 보케 효과를 주는 거죠. 그럼 진짜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갤럭시 시리즈에서는 예전부터 됐었어요. 근데 아이폰 시리즈는 인물 사진은 지원했었는데 인물 사진을 인물 동영상 모드로 지원해줬던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걸 지원해주는 거고요. 기능이 하나가 더 들어갔습니다. 바로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다 보면은 지금 이제 사진 보이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보실 텐데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A라는 사람의 얼굴에서 자연스럽게 둘이 대화를 할 때 B라는 사람으로 초점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마치 영화를 찍는 것처럼 깔끔하게 넘어가요. 게다가 우리 인물 사진을 찍을 때는 찍고 나서 뒷 배경에 대한 심도 조절이 가능하죠. 영상에도 심도 조절도 가능하고 초점 전환도 가능합니다. 아이폰으로 영화를 찍어라, 이걸 강조하는 것 같고요. 이걸로 도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역시 제가 카메라를 안 사고 버틴 보람이 좀 있네요. 사진 스타일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그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을 때 화사하게, 풍부한 대비, 따뜻하게, 차갑게 이런 식으로 찍을 수가 있는 거를 이야기하는데 영상에 필터를 먹여서 촬영하는 걸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진에도 보시면은 톤과 따뜻함을 표시를 해주죠.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기능 중에 하나 120Hz가 적용이 됩니다. 자, 120Hz가 적용이 된다는 거는 이제 부드럽게 올라간다는 얘기를 해요. 이게 도대체 뭐가 좋으냐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게임할 때 괜찮습니다. 영화를 볼 때도 좀 더 부드럽게 넘어가면 당연히 좋겠죠. 이 기능이 들어간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아이폰 시리즈는 이번에도 일반형이 나왔습니다. 일반형은 아이폰 13과 아이폰 미니가 나왔어요. 이것도 역시 10월 1일에 국내에서는 사전 주문을 할 수 있고 10월 8일에 출시가 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가격부터 보죠.
미니는 95만원부터 시작하고 13은 109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둘 다 128기가, 256기가, 512기가에 선택할 수 있고 1TB짜리 모델은 빠져 있습니다. 크기는 일반형이 6.1인치니까 이 아이폰 13 프로하고 크기가 같아요. 맥스보다는 당연히 작고요. 색상은 핑크, 블루, 미드나이트, 스타라이트, 프로덕트 레드 5개 색깔인데 예전에는 아이폰 일반형 시리즈가 조금 더 예뻤던 것 같은데 이번만큼은 아이폰 프로 시리즈가 색상은 잘 뽑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핑크가 예쁘네요. 핑크 색깔 괜찮고 파란 색깔도 괜찮습니다. 미드나이트도 나쁘지 않고요. 이 제품도 이번에 아이폰 일반형도 시네마틱 모드 촬영을 지원을 합니다. 근데 광학줌은 그 13 프로 버전은 6배인데 이건 2배 정도이고요. 야간 모드 찍을 수 있지만 야간 모드 인물 사진하고요. 저조도 오토포커스는 빠집니다. 그러니까 밤에 다른 사람을 찍을 때 뒷배경 날리는 거 그런 것들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할 말이 많은데 많은 분들이 야간 모드 저조도 이거 필요해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생각해보면 여러분들께서 밤에 찍으시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보통 낮에 찍지 않나요? 이제 뭐 캠핑 가시는 분들이 요즘에 계시다 보니까 걔구나. 그러네요. 밤에 불멍하시거나 그럴 때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혹시 밤에 여행 가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프로를 선택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프로 시리즈는 재질이 수술 도구급 고강도 스테인리스 스틸이라고 하는 반면에 13은 항공 우주 등급 알루미늄을 택했습니다. 두 개가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렇다고 튼튼하진 않은 건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차이 120Hz 지원하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올라가지 않고요. A15 바이오닉 타스제는 같지만 카메라도 두 가지잖아요, 이게요. 망원이 빠져있는 와이드하고 울트라요. 그래서 동영상 촬영지에는 시네마틱 모드는 적용이 되는데 4K를 조금 더 잘 촬영해주는 거는 지원해주지 않고요. 라이더 스캐너 기능도 빠져있어요. 이건 좀 클 수도 있습니다. 라이더 스캐너 기능이 저는 지금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애플이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들이 AR 기능이기 때문에 이게 좀 제대로 된 것들이 나오면은 이거를 써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프로 이상은 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리할게요. 야간에 많이 찍을 것 같지 않다. 난 여행 많이 다니지 않는다. 라이더도 필요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러신 분들이라면 아이폰 일반형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그래도 좀 프로를 써야 될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프로 모드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는 좀 일반형으로도 기웁니다. 가격 차이도 많이 나죠. 일반형 같은 경우에 아까 이야기 드린 게 지금 109만원 109만원부터이고 프로 버전 같은 경우는 135만원부터이니까 거의 뭐 20만원 정도? 24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게 되네요. 자, 세 번째 모델은 애플워치 7입니다. 이거 나중에 깜짝 발표할 거다, 혹은 두 번째 행사에 때 할 거다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렇지 않고요. 나중에 발표한다고 했었던 워치 7도 바로 공개가 됐습니다. 이번에 특징은 색깔이 5개예요. 알루미늄 컬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색깔 잘 뽑았죠. 이거 파란 색깔이 땡기네요, 이것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 블루하고요. 이거 블루 2개를 하시면 깔맞춤이 될 것 같습니다. 화면이 켜졌어요. 시리즈 6에 비해서는 20% 그리고 3에 비해서는 50% 정도 넓어졌습니다. 사진 보시게 되면 넓어진 게 눈으로 보이시죠? 제가 아직까지 애플 3 시리즈를 쓰고 있는데 7을 보게 되면 정말 시원하게 넓어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어떻게 만들었지? 써보고 싶긴 합니다만 아마 저처럼 애플 3 갖고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너무 튼튼하다. 망가지지가 않는다. 나중에 망가지게 되면 꼭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AOD 기능도 그대로 적용되어서 항상 켜져 있는 디스플레이를 볼 수 있습니다. 충전이 빨라졌어요. 7분 정도 충전하면 8시간 수면 측정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좀 애플이기는 하지만 약간 장난 수치를 넣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8시간 동안 수면하는 거는 잠자는 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측정 방식이 좀 틀렸다. 8시간 동안 운동하는 걸 얘기해 줘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약간 다른 건 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애플워치 시리즈라든지 스마트워치 시리즈들을 잘 때 손목에 차고 다니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잘 때 충전해야 되거든요, 우리가요. 그런데 이 얘기는 7분 충전하고서 8시간 동안 수면 측정. 잘 때 차고 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수면 패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측정해 줄 수 있는 헬스케어 기기다. 그걸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피트니스에는 태국 권능과 필라테스가 추가되었고 50m 방수가 가능합니다. 아쉽게도 출시 날짜는 아직 나오지 않아서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아이패드 미니 6 드디어 기다리던 제품, 제가 기다렸던 제품, 여러분들께서도 기다리셨던 그 제품이 나왔습니다. 미니 5를 구매를 하시고 나서 지금까지 잘 쓰셨던 분들 계시죠? 원래 미니 5 나오고요. 그 다음 연도에 미니 6 나온다는 얘기 나왔었다가 이거 그러면 또 팔아야 되나 싶었는데 오랫동안 잘 버티셨어요. 색상은 스페이스 그레이, 핑크, 퍼플, 스타라이트 4가지 색상이 나왔고요. 용량은 64기가와 256기가 두 가지만 나왔습니다. 이게 너무 극단적인 차이를 둬서 얘네가 팔고 싶은 게 뭔지를 좀 보여주게 된 것 같은데
64기가랑 256기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아닌가? 자, 가장 저렴한 모델을 보게 되면은 64기가 와이파이가 64만 9천 원, 거의 한 65만 원 돈이고요. 통신 가능한 셀룰러 버전이죠. 그러니까 밖에서도 인터넷 쓸 수 있는 거. 이게 83만 9천 원입니다. 가격 차이는 19만 원, 거의 20만 원 가까이 납니다. 256기가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와이파이가 83만 9천 원, 셀룰러 모델이 102만 9천 원이에요. 가격이 확 위로 뛰죠. 밖에서는 용량도 크고 그 LTE도 맘대로 쓸 수 있어.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102만 원짜리를 사셔야 되는데 100만 원짜리면 거의 노트북입니다. 아쉽게도 국내에서 바로 주문할 수가 없어요. 제가 나왔으면 바로 주문 버튼을 누르고 싶었는데 날짜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일본의 경우에 17일 오후 9시부터 주문 가능하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10월달 이게 아이폰부터 판매하고 난 다음에 판매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성능을 조금 볼게요. 홈 버튼이 사라졌습니다. 디자인 보시는 것처럼 그 베젤도 얇아졌어요. 그래서 이거 확실하게 이제는 아이패드 프로 라인을 타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크기는 8.3인치고요. 그러니까 8인치보다 좀 큰 겁니다. 7인치보다 크고 옆면에 자석으로 붙여서 충전할 수 있는 애플 펜슬 2세대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 버전 갖고 계신 분들 중에 애플 펜슬 2세대 나는 2세대가 있는데 아이패드 미니를 사면은 또 1세대를 또 사야 돼요. 펜슬을. 이게 싫으셨던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됐죠. 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홈 버튼은 없어졌지만 전원 버튼에 터치 아이디가 통합되었기 때문에 전원 버튼을 누른과 동시에 화면이 켜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고서 열 때 좋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역시 아이패드 프로9과 같은 USB-C 포트를 지원을 하다 보니 이것저것 충전기 들고 다니실 필요 없고요. 4K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도 장착이 됐고 시네마틱 동영상 촬영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두고서 전면 카메라 보면서 유튜브 찍으셔도 될 것 같아요. 120Hz는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화면 주사율은 들어가지 않았고 대신에 이것도 기다리시는 분들 많았었죠. 영화 보시는 분들 스테레오 사운드가 들어갔습니다. 출시 날짜 기다리도록 하죠. 자, 마지막 얘기입니다. 아이패드 9이 발표됐습니다. 아이패드 9은 아이패드가 일반형이랑 프로형 두 가지로 계속 나눠지기 시작했었죠. 물론 이제 중간에 에어가 있긴 하지만요. 자, 이 모델은 홈 버튼이 살아있는 모델이에요. 색상은 스페이스 그레이하고 실버 두 가지 색상이 나왔는데 이 가격이 예술입니다. 64기가 모델이 이것도 두 가지예요. 64기가 모델과 256기가 두 가지가 나왔는데 64기가 모델은 44만 9천원, 256기가는 63만 9천원입니다. 이 얘기는 아이패드 미니보다 싸요. 나는 화면 큰 게 필요했었는데 약간 더 큰 게 필요하셨는데 하시는 분들은 얘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이 크기가 10인치대입니다. 10.2인치니까 아이패드 미니하고 2인치 정도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약간 좀 큰 게 필요하셨던 분들은 이걸 선택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셀룰러 버전도 있는데 셀룰러 버전은 64기가 모델이 61만 9천원입니다. 그래도 뭐 미니보다 저렴하죠. 대신 USB-C가 아니라 기존의 라이트닝 케이블로 충전을 하고 안에 들어간 칩도 A13 바이오닉이라 성능 면에서는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펜스는 여전히 1세대를 지원을 하니까 1세대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안심하고 업그레이드 하셔도 돼요. 메모 기능도 물론 가볍게 이제 펜으로 쓸 거야. 펜 기능이 있는 대체적으로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버전 아이패드 9으로 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역시 전용 키보드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이패드 미니는 이 키보드 그런 거 없어요. 아마 서드파티를 써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자, 여러분 이제 발표가 다 됐습니다. 아마 행사를 한 번 더 할 것 같아서 그때는 뭐 노트북 시리즈가 나온다라든지 뭐 기다렸던 글래스 이런 것들도 기대는 되지만 이쯤엔 좀 놔줘야겠죠? 하여튼 지갑 들고 용량과 색상을 고민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언제 출시가 되는지 저도 계속 한번 버튼 눌러보면서 출시 날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시리즈가 나오거나 아이폰 시리즈가 나와서 제가 구매하게 되면 그때는 또 리뷰를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좀 새벽에 제가 촬영을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고르지 못한 점, 중간중간에 잠깐 멈춤이 있었던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 괜찮으셨으면요 좋아요하고 공유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럼 내일 또 여러분들의 출근길 그리고 퇴근길 IT 소식을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